안녕하십니까. 짧게 한번 재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스본, 제가 한국말로 책이 많이 번역됐기 때문에 한국말로 읽어보면서 스본, 수도, 뭐가 스본인가? 저에게 스본하는 것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 새입니다. 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 눈도 이렇게 섬세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엑스레이라든지 정밀 MRT 이런 것에만 의존해서 병의 원인을 찾았는데 새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섬세한 감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본을 가르쳐주게 된 동기가 된 교수님은 바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존된 현대의학은 관절염, 피조사, 혈액조사, 그렇지 않으면 엑스레이 촬영으로 하는데 엑스레이 촬영보다도 이 KSS는 눈에 보일 수 없는 그것을 손의 감각 기능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근본적 원인을 발견할 수 있지만 현대의학 엑스레이로는 근본적 KSNS 신경의 고장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 다시 스본을 어떻게 배웠는가 한번 봅시다. 참 어처구니 없게 배웠죠. 어떻게 까마귀가 선생이 되나. 병의 진탄 상태, 진전되어지는 상태. 스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속도가 빠르면 멈추고선 다시 읽어보십시오. 결국 까마귀는 사람이 움직이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인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인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일 때는 저 사람의 자세가 바뀌었으니 어떤 공격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노래 부르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도 까마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 날아가지 않은데 제가 가다가 스면은 날아갔던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S-1-4 이런 물체를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으로 흔들어 보면은 6시 방향이 약하게 휘청휘청 하는구나.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속도가 빠를 때는 스톱을 해서 읽어보십시오. 요건 좀 지나갔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F방향으로 당겨 보니까는 밑으로 쑥 내려갑니다. 눈으로 A를 봅니다. A에서 B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때는 A 관절이 고장난 것을, 힘이 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테스트를 했더니 F로 밀어보니까 쭉쭉 밀려나가는데 A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때는 B 관절이 고장이 나 있구나.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손으로 F 쪽으로 밀어봤을 때 움직이는 상태를 보면서 어느 관절이 고장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배웠습니다. 수본이 뭐가 수본인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X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아니고 상대방이고 Y는 테스트하는 사람입니다. X하고 Y를 먼저 한 500g 누르는 정도의 힘으로 살짝 누릅니다. 그리고 X는 또 Y에 상반되는 힘으로 위로 올리고, 그래서 서로가 이 팔과 내 손이 이 손과 이 손이 서로들 힘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 Y는 0.5kS로 누르고 X도 0.kS로 위로 올리고, 그래서 딱 멈춰 있습니다. X하고 Y가 A 상태에 이렇게 멈춰 있는 거야. 힘이 똑같이 멈춰 있습니다. 한 0.5초 정도를 갖다가 서로 상반된 힘으로 멈춰져 있다가 Y가 0.3초라는 빠른 속도로 콱 눌렀을 때 X가 곧바로 작용되어 오는지, 콱 눌렀더니 금방 B가 강한 힘으로 대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대응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는지, 그 힘에 반사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수본입니다. 먼저 읽은 것처럼 KSNS 법칙의 1번 0.3초 이내에 반사작용이 오는지, 그때는 힘이 없이 반사작용이 없는지, 그 다음에는 느린 속도, 우리 0.3초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계가 돌아갈 때 10초 안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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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1번 합니다. 그러면 숫자 한 개를 하는 속도가 0.3초입니다. 그러니까 10초 안에 33번을 숫자를 이야기하는 속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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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바로 이 속도죠. 그러고 0.5초 이하로 된다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누를 때는 또 반사되는 힘의 속도, 힘의 힘. 그러니까 모든 근육은 0.3초로 빠르게 작동할 때는 두뇌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신경입니다. 그리고 0.45초 느린 속도로 작용할 때는 의지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신경. 우리 근육에는 이 두 가지의 신경 구조가 있다는 것을 KSNS 법칙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빠른 속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본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손만 아니라 모든 몸에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발 같으면 힘이 좀 세겠죠. 1kg 정도 누르는 힘, 1kg 정도 올리는 힘, 이 힘으로 딱 머무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 시간이 한 0.5초, 아니 5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2, 3초, 오케이, 2, 3초 힘을 딱 머물러 가지고 발은 X 방향에 힘이 있고 내 손은 Y 방향으로 내려 누르는 힘이 딱 멈춰서 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Y가 빠른 속도로 누를 때 X가 대응해 오는 반사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곧 수본입니다. 발을 받쳐주고 발을 뒤로 꺾을 때도 힘을 약간 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쫙! 하나 둘 셋 쫙! 하고 당길 때 반사되는 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무릎을 구부리고 이건 힘이 좀 세야 되겠죠. 1kg 정도로 당기고 이것도 1kg 정도 당겨서 딱 머무러져 있는 상태에서 Y쪽으로 갑자기 딱 당길 때 반사되는 무릎 구부리는 힘의 속도.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곧 스본입니다. 아, 이 근육은 빠른 속도에는 힘이 약하고 느린 속도에만 힘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빠른 속도, 느린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는 빠른 속도, 느린 속도가 똑같은데 고장이 난 사람일 경우에는 빠른 속도는 작용하지 않고 느린 속도만 작용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걸 또 한번 이건 집에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 손을 딱 누르고 F1 내려 누르고 F2는 반대로 올리고 지금 이 힘과 이 힘이 대립되어져서 잠시 2, 3초 머물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짝! 이런 속도로 콱 누르면은 이것이 쭉 밀려나갑니다. 그럴 때는 이 팔에 빠른 속도의 근육신경이 고장난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0.3초로 빨리 눌러도 반사되어 오고 천천히 눌러도 반사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할 때 머리를 앞으로 하고 머리를 앞으로 밀고 F1로 반대쪽으로 밀어봅니다. 경추에 작용하는 힘의 반사 속도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뒷골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짝 하면 그냥 밀려나갑니다. 머리가 뒤로. 손도
손도 하나 둘 셋 쫙 하면 쫙 밀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 발가락을 이렇게 강하게 구부리고 세게 구부리고 있을 때 이 테스트를 하면은 반사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하나 둘 셋 쫙 밀려 내려갔던 사람이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목의 힘도 앞으로 밀고 손으로 밀고 대립된 상태가 있을 때 빠르게 쫙 누르면 목이 뒤로 갔던 사람이 발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이 반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힘이 강해집니다. 목부터 척추까지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허리를 갖다가 공간을 띄고 허리 힘을 테스트해 봅니다. 허리 힘을 테스트인데 빠른 속도로 하면 허리가 뒤로 밀려나가는데 발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힘이 세집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바로 모든 척추와 모든 근육의 빠른 속도는 이 발가락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가락 구부리는 힘. 이 구부리는 힘이 센 사람들은 밀을 때 빠른 속도에도 반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바로 무의식신경이구나. 내가 아무리 신경을 쓰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구나. 여기 슐터가 어깨가 아프고 테니스 암으로 팔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F1로 눌렀을 때 빠른 속도 누르면 힘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발가락을 이렇게 놓고 누르면은 신기하게 속도가 빨리 반사작용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 척추 모든 근육의 빠른 속도의 원인은 이 발가락 힘에 있습니다. 왜? 발가락은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균형 잡아주는 속도가 느리고 발가락이 약한 사람들은 상체의 모든 근육의 속도를 빠르지 못하게 합니다. 발가락이 센 사람들은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들어서 자동차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지만 자동차에 바람이 약할 때는 많은 물건을 싣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몸은 전자적인 신경의 자동장치에 의해서 발가락에 힘이 없을 때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KSNS 계제제에 들어있지요. 모든 발가락, 손가락의 감각신경에 의해서 근육은 움직여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들이 집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정말 의지로 아무리 팔을 세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되지가 않는데 발가락에 힘을 이렇게 딱 주니까는 힘이 세게 작용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꼭 한번 집에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닐 때 발가락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발가락 구부리는 속도가 빠르고 발가락 5개가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은 발가락 구부리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 속도는 엄청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관절을 우리가 설명했죠. 참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자, 발바닥에 딱 안전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근육이 대칭 상태가 되니까는 관절이 센터에 있고 이 연골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힘도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 하나가 고장이 나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자연히 이것은 이렇게 악세가 축이 이렇게 휘면서 이 중심선이 아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발가락이 하나가 약하니까는 이런 현상이 생겨지죠. 그럼 이 상태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이 약한 A의 근육을 속도가 빠르게 치료를 해서 이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관절의 중심은 다시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C, 마모가 됐던 이 빈 공간에 다시 재생이 되어지지만 이것을 치료하지 않게 될 때는 항상 이런 상태가 되어서 마모된 분이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한쪽 근육이 약해서 생겨지는 게 원인이지 이것이 여기를 눌러가지고 마모됐다는 것은 엑스레이에 나오는 현상이지만 엑스레이에는 절대로 어느 근육이 약하고 강한지를 엑스레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KSNS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KSNS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이 약한 근육을 다시 대칭으로 만들어줘서 이 중심이 가운데로 오게 해주면은 연골이 재생하지만은 이것을 고치지 않고 수술한 상태에서는 결국 고관절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마모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KSNS는 이 약한 근육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KSS의 방법입니다. 자, 이게 하나가 고장이 났어. A, B, C 세 개의 근육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고 할 때는 중심에 있으나 C의 근육이 고장이 나니까는 이쪽으로 쏠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모가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마모가 된 것이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나서 여기가 마모가 됐습니다. 이건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천상 수술해서 새로운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모가 재생할 수가 없죠. 항상 이 상태에 있을 때는. 건강한 상태는 APC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도 X, Y 똑같은 회복을 하지만은 이렇게 될 때는 이 회복하는 것도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약한 C를 다시 건강한 상태의 근육으로 만들어주면은 다시 중앙센터가 되어져서 연골이 재생할 수 있지만 이 어느 근육이 약한지는 도무지 진단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동서의학에는 없는 오로지 스본과 수도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본도 0, 드라이 빠른 속도의 근육이 신경이 고장난 것을 찾아내는데 그것을 측정할 기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심하니까는 수술하지만 수술은 자연으로 볼 때는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약했던 걸 다시 세 개가 똑같은 힘으로 만들어준다면은 그 관절은 다시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관절 두 번째였습니다. 다시 복습이었고 다음번에는 세 번째 고관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고관절 하나만 정확히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살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